추장. 추장은 부족사회 또는 군장국가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데요. 계층화가 되지 않은 부족사회에서 탈피하여 한 명이나 두 명의 리더를 기본으로 사회적 계층화가 생긴 부족사회들은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게 되며 그것들은 철기 시대까지 대다수의 부족 형태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백과사전에 나온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풀이했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인이 아프리카의 추장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나이지리아의 한국인 추장, 농민의 왕이라고 불리는 한상기 박사님입니다. 여러분은 나이지리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나요? 사실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에 등장하는 정도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쩌면 아직도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네요. 한상기 박사님은 서울대 농과 교수로 근무하던 1970년대 나이지리아 연구소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농학 관련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에 반해 나이지리아는 달랐다고 합니다. 포드, 록펠러 재단의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며 근무하는 직원도 1,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상기 박사에게 그것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제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농학 연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상기 박사는 38살의 나이에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던 서울대 교수직을 과감하게 포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여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나이지리아에 도착하고 주어진 임무는 식량난 해결. 카사바라는 작물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카사바는 남미에서는 만디오카라 불리며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긴 덩이뿌리 식물인데요. 한국인에겐 생소하지만 고구마와 함께 열대지방에서는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남미 원주민들이 먹던 것이 아프리카를 거쳐 동남아로 전파되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주민들의 주식으로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식물인 약혼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다른 식물이라고 합니다. 한상기 박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인 카사바를 병충해의 강한 품종 개량에 성공하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한상기 박사는 카사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원을 찾기 위해 나이지리아 지역을 돌면서 재래종 카사바 종자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그 다음 카사바 원산지인 브라질로 갑니다. 좋은 카사바 종자를 받기 위해서였죠. 어떤 종자에 저항성 유전자원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농약이 없이 병을 극복해내려면 병에 강한 형질, 저항성 유전자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가져온 종자를 발화시켜 개통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한상기 박사의 말에 의하면 약간의 행운이 따랐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이바단 농업시험장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저항성이 있는 카사바 계통을 발견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연구진이 나이지리아 카사바 재래종과 브라질 카사바 야생종을 교잡해서 얻었던 계통을 보존해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상기 박사는 이 계통과 브라질에서 직접 얻어온 카사바와 교배해 수천 개의 계통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에도 강하고 수량이 많은 새로운 카사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조용한 혁명이 성공했다면서 그를 혁명의 기수라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그가 개량한 카사바 품종은 아프리카 41개국에 보급됐고 고구마 품종 66개와 얌 품종 21개, 식용바나나 품종은 아프리카 8개국에서 현재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에 슈바이처 박사를 릴림의 성자라고 칭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박사를 한국에서 온 성자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해준 슈바이처 박사의 인류에도 훌륭하지만 품종 개량으로 수십억의 아프리카 생명을 구하며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 박사의 공로가 결코 작지 않기에 붙인 호칭입니다. 병에 강하고 수확성이 높은 카사바 품종을 개량한 공로로 1983년 이킬의 부족 추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족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산속 깊이 살고 있는 소수의 원주민을 생각하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킬의 부족은 인구 10만이 넘는 대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의 인구수가 5만 명 정도입니다.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보다도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시장이나 군수 정도의 지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사실 한국인 추장이라고 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킬의 부족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도 서로 추장으로 모시겠다고 경쟁을 했다고 하니 나이지리아에서의 한상기 박사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되는군요. 베트남의 박항서, 대한민국의 히딩크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추장은 입헌군주국의 왕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한상기 박사 역시 평소에는 이바단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지만 마을의 중요한 행사나 결정에는 꼭 참여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추장으로 선출이 되기 전 부인인 김정자 여사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킬의 부족은 일부 다처제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풍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김정자 여사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평생을 한상기 박사를 위해 내조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한상기 박사는 아프리카에 희망이 없다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38살의 나이에 아프리카로 건너가 TMS-307호라는 혁신적 품종을 개발, 카사바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은 한상기 박사.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받고 지나갈 때와 같은 개척자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원로, 농학자 유달령 박사의 인생 강의가 자신을 이끄는 좌우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대, 아끼게나 청춘을. 오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젊은 하루를 미우침 없이 살게나. 청소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는 한상기 박사. 사람들이 많이 간 길 편하고 쉬운 길보다 힘들고 위험하지만 자기의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라는 말에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네요.